화엄 세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글 부도지 독송편입니다. 부도지는 총 3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위 1장부터 10장까지만 독송을 하겠습니다. 제1부 마고의 시대 제1장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다. 천부를 받들어 선천을 계승하였다. 성 중의 사방에는 4명의 천인이 있어 이들이 왕조를 다스리는데 관을 쌓아놓고 음을 만드니 첫째는 황궁시요 둘째는 백소시요 셋째는 청궁시요 넷째는 흑소시였다. 두 궁시의 어머니는 궁이시요 두 소씨의 어머니는 소이시였다. 궁이와 소이는 모두 마고의 딸이었다. 마고는 짐새에서 태어나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감정이 없으므로 선천을 남자로 하고 후천을 여자로 하여 배우자가 없이 궁이와 소이를 낳았다. 궁이와 소이도 역시 선천의 정을 받아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두 천인과 두 천녀를 낳아 합하여 4천인과 4천녀였다. 제2장 선천의 시대에 마고대성은 실달성의 위에 허달성과 나란히 있었다. 처음에는 햇볕만이 따뜻하게 내려쬐을 뿐 눈에 보이는 물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8여의 음만이 하늘에 울려 퍼졌다. 실달성과 허달성이 모두 이 음에서 나왔으며 마고대성과 마고도 또한 이 음에서 생겼는데 이를 짐새라 한다. 짐새 이전에는 율려만이 있을 뿐인데 그런 율려가 몇 번 부활하여 별들이 출현하였다. 짐새가 몇 번 종말을 맞이할 때 마고가 궁이와 소이를 낳아 두 딸로 하여금 오음 질조와 음절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때 성중에는 지유가 처음으로 나오니 궁이와 소이가 또 4천인과 4천녀를 낳아 지유를 먹여 그들을 기르고 4천녀에게는 열을 4천인에게는 유를 맡아보게 하였다. 제3장 후천이 시작되니 율려가 다시 부활하여 곧 음상을 이루니 성과 음이 섞인 것이었다. 마고가 실달 대성을 끌어당겨 천수의 지역에 떨어뜨리니 실달 대성의 기운이 상승하여 수은의 위로 덮고 실달 대성의 몸체가 평평해지고 고인물 가운데에 땅이 열리고 육과 바다가 나란히 병렬하고 산천이 넓게 뻗었다. 이에 천수의 수욕이 변하여 육지가 되고 또 여러 차례 변하여 물의 지역과 땅의 지역이 다 함께 상하가 바뀌어 돌므로 비로소 역수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기, 화, 수토가 서로 섞이고 빛이 낮과 밤과 사계절을 생기게 하고 초목과 금수를 살찌게 길러내니 모든 땅에 일이 많아졌다. 이에 4천인이 만물의 본음을 나눠서 관장하니 토를 맡은 자는 황이 되고 수를 맡은 자는 청이 되어 각각 궁을 만들어 직책을 수하였으며 길을 맡은 자는 백이 되고 활을 맡은 자는 흑이 되어 각각 소를 만들어 직책을 지키니 이것으로 인하여 성씨가 되었다. 이로부터 일기와 화가 서로 밀어 하늘에는 찬 기운이 없고 수와 토가 감흥하여 땅에는 어긋남이 없었으니 이는 음상이 위에 있어 언제나 비춰주고 향상이 아래에 있어 듣기를 고르게 해주는 까닭이었다.
제4장. 이때에 본음을 관리하는 자가 겨우 8사람이었으니 향상을 수중하는 자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물이 잠깐 사이에 태어났다가 잠깐 사이에 없어지며 조절이 되지 못하였다 하여 마구가 곧 내 천인과 내 천녀에게 명하여 옆구리를 열어 출산을 하게 하니 이에 내 천인이 내 천녀와 결혼하여 각각 삼남 삼녀를 낳았다. 이가 지상 세계에 처음 나타난 인간의 조상이었다. 그 남녀가 서로 결혼을 하여 몇 대를 지내는 사이에 족속이 불어나 각각 3,000명의 사람이 되었다. 이로부터 12사람의 시조는 각각 성문을 지키고 그 나머지 자손은 향상을 나눠서 관리하고 수증하니 비로소 역수가 조절되었다. 성중의 모든 사람은 품성이 순정하여 능히 조화를 알고 지유를 마심으로 혈기가 맑았다. 귀에는 오금이 있어 천음을 모두 듣고 길을 갈 때는 능히 뛰고 걷고 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운동 능력이 있어 내왕이 자제하였다. 임무를 마치자 금은 변하여 먼지가 되었으나 그 성체는 보존되어 혼식이 일어남을 따라 소리를 내지 않고도 능히 말을 하고 백체를 통하여 형상을 감추고도 능히 행동하여 땅 기운 중에 퍼져 살면서 그 수명이 한이 없었다. 제2부 부도의 시대 제5장. 백서 시족의 지소씨가 여러 사람과 함께 주유를 먹으려고 유천에 갔는데 사람은 많고 셈은 작으므로 여러 사람에게 양보하기를 5차례나 하고 자기는 마시지 못하였다. 곧 돌아와 소에 오르니 배가 고파 어지러워 쓰러졌다. 귀에는 이상하고 희미한 소리가 울렸다. 배고픔을 참지 못한 지소씨가 소의 난간에 덩굴에 달린 포도 열매를 따먹고 오미를 맛보니 일어나 펄쩍 뛰었다. 그 동력의 피해 때문이었다. 곧 소의 난간에서 내려와 걸으면서 노래하기를 넓고도 크구나 천지여 내 기운이 능가 한다. 이 어찌 도인가 보도의 힘이로다 라고 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소씨의 말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지소씨가 참으로 좋다고 하므로 여러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포도를 많이 먹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이었다. 이에 포도를 먹기 시작한 자들이 많아졌다. 제6장. 백소씨의 사람들이 듣고 크게 놀라 곧 수차를 금하였다. 이는 스스로 금지하는 자제율을 파기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열매를 먹는 습관이 생기고 수차를 금지하는 법이 시작되니 마구가 성문을 닫고 수은의 위에 덮여있는 실달 대성의 기운을 거두어 버렸다.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가 생겼으며 그 침은 뱀의 독과 같이 되어버렸다. 이는 강제로 다른 생명을 먹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수차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눈이 밝아져서 보기를 올빼미 같이 하니 이는 사사로이의 공류를 훔쳐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로 사람들의 혈육이 탁하게 되고 심기가 혹독하여져서 마침내 천성을 잃게 되었다. 귀에 있던 오금이 변하여 토끼 모래가 되므로 끝내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발은 무겁고 땅은 단단하여 걷되 뛸 수가 없었으며 태정이 불순하여 짐승처럼 생긴 사람을 많이 낳게 하였다. 생명의 주기가 짧아지고 그 죽음 다음에도 천하지 못하고 썩게 되었으니
이는 생명의 수가 얽혀 미혹하게 되고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제7장. 이에 사람들의 원망이 일어나니 지소씨가 크게 부끄러워하여 권속을 이끌고 성을 나가 멀리 가서 숨어버렸다. 또 포도의 열매를 먹은 자와 수차를 하지 아니한 자도 역시 모두 성을 나가 사방으로 흩어져 갔다. 황금씨가 그들의 정상을 불쌍하게 여겨 고별하여 말하기를, 여러분들 미혹함이 심대하여 성상에서 이변이 일어나 어찌할 수 없이 성중에서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어. 그러나 스스로 수중하기를 열심히 하여 마음의 미혹함을 깨끗이 씻어 남김이 없으면 자연히 복분할 것이니 노력하시오 하였다. 이때 기와 토가 서로 마주치어 시절을 만드는 광선이 한쪽에만 생기므로 차고 어두웠으며 수와 화가 조화를 이루므로 핏기는 모든 것들이 시기하는 마음을 품으니 이는 빛을 거둬들여서 비춰주지 아니하고 성문이 닫혀 있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제8장. 성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전날의 잘못을 뉘우친 사람들이 성 밖에 이르러 직접 복분을 하려고 하니 이는 복분의 때가 있음을 모르는 까닭이었다. 곧 젖샘을 얻고자 하여 성곽의 밑을 파헤치니 성터가 파손되어 샘의 근원이 사방으로 흘러내렸다. 곧 단단한 흙으로 변하여 마실 수가 없었다. 그러한 까닭으로 마침내 성 안의 지유가 마르니 모든 사람들이 동요하여 불과 과일을 다투어 취함으로 혼탁이 지극하여 정정을 보존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황궁씨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른이었으므로 곧 백모를 묶고 마고의 앞에 사죄하여 오미의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고 복분할 것을 서약하였다. 물러나와 여러 부족에게 고하기를, 오미의 재앙이 거꾸로 밀려오니 이는 성을 나간 사람들이 도를 알지 못하고 다만 미혹함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정은 이미 없어지고 대성이 장차 위험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이를 어찌할 것인가 하였다. 이때 천인들이 대성을 온전하게 지키려 하고자 서로 헤어져 살기를 원하므로 황궁씨가 곧 천부를 쉼표로 나누어 주고 지극해서 식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사방에 분과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정궁씨는 권속을 이끌고 동쪽 사이의 문을 나가 운해주로 가고 백소씨는 권속을 이끌고 서쪽 사이의 문을 나가 월식주로 가고 흑소씨는 권속을 이끌고 남쪽 사이의 문을 나가 성생주로 가고 황궁씨는 권속을 이끌고 북쪽 사이의 문을 나가 천산주로 가니 천산주는 매우 춥고 매우 위험한 땅이었다. 이는 황궁씨가 스스로 떠나 복본의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맹세였다. 제9장. 분거에 나간 여러 부족이 각주에 이르니 어느덧 1000년이 지났다. 옛날에 먼저 성을 나간 사람들의 자손이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되니 그 세력이 자못 강성하였다. 그렇기는 하나 거의가 그 근본을 잃고 성질이 사나워져서 새로운 부족을 보면 무리를 지어 추격하여 그들을 해하였다. 분거족이 이미 정주하니 바다와 산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내왕이 거의 없었다. 이에 마고가 궁이와 소위와 더불어 대성을 보수하여 천수를 부어 성내를 청소하고 대성을 허달성의 위로 옮겨버렸다. 이때 정소를 한 물이 동과 서에 넘쳐 운해주의 땅을 흙에 부수고
월식주의 사람을 많이 죽게 하였다. 이로부터 땅의 세계의 중심이 변하여 역수가 차이가 생기니 처음으로 삭과 판의 현상이 있었다. 제10장 황궁시가 전산주에 도착하여 미혹에서 벗어나 복본할 것을 서약하고 무리에게 수중하는 일에 근면하도록 구하였다. 곧 장자 유인씨에게 명하여 인세의 일을 밝히게 하고 차자와 삼자로 하여금 모든 주를 순행하게 하였다. 황궁시가 곧 천산에 들어가 돌이 되어 길게 조음을 울려 인세의 흥량을 남김없이 없앨 것을 도모하고 기어이 대성회복에 서약을 성취하였다. 이에 유인씨가 전부사민을 이어받으니 이것은 곧 천지 본음의 상으로 그것은 진실로 근본이 하나임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유인씨가 사람들이 주위에 떨고 밤에는 어둠에 시달리는 것을 불쌍하게 여겨 나무를 뚫어서 마차를 시켜 불을 일으켜서 밝게 비춰주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또 음식물을 익혀서 먹는 법을 가르치니 모든 사람들이 대단히 기뻐하였다. 유인씨가 1000년을 지내고 나서 아들 환인씨에게 천부를 전하고 곧 산으로 들어가 불법을 전수하며 나오지 아니하였다. 환인씨가 전부 사민을 이어받아 인세를 증리하는 일을 크게 밝히니 이에 햇빛이 고르게 비추고 기후가 순조로워 생물들이 거의 안도함을 얻게 되었으며 사람들의 괴상한 모습이 점점 본래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 이는 3세 즉 황궁씨, 유인씨, 환인씨가 수중하기 3000년에 그 공력이 거의 없어질 만큼 써버렸기 때문이었다. 이 이후에는 배달국 시대가 펼쳐집니다. 더 많은 것을 아시고 싶은 분들은 서점에 가서 부도지 해설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서 보시면 됩니다. 재미도 있고 유익하기도 합니다. 허달성과 실달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미의 변의 의미 등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양의 장세기, 인류가 추락한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도지이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야 복본해야 할 수 있는지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상승하는 길밖에. 그래서 다시 원시, 반본하는 길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부도지입니다. 감사합니다.